정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카타르 등 중동 주요 산유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우회하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연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5천만 배럴의 원유를 홍해 경로를 통해 우선 공급하고 연말까지의 추가 물량 또한 한국에 최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수급 대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국제 질서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세계 에너지 질서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달러 체제라는 단일 패권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중동 분쟁은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세계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다극화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역시 자국의 이익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대외 정책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중동 산유국들은 이제 안보와 경제의 대안으로 분산과 연결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동북아의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낙점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원유를 사가기만 하는 소비국을 찾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정제와 가공, 재수출까지 수행할 수 있는 고도화된 산업 파트너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대형 항만과 물류체계, 그리고 원유와 LNG를 실어 나를 세계 1위의 조선업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중심이었던 동북아 에너지 거점 전략이 한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미 사우디와 공동 비축 사업을 진행해온 오랜 파트너이지만 중동 국가들은 이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강력한 대안을 공동 거점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저장 능력을 넘어 반도체와 자동차, 방산에 이르는 탄탄한 제조 기반과 민주주의적 신뢰도가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기회 앞에서도 우리 내부의 시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정 강대국에만 의존하며 내부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낡은 안보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국제 정세는 철저한 실리와 상호 이익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익은 강한 나라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산업 역량과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질서의 한 축을 스스로 담당할 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설 확충은 단순히 산업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외교와 안보를 아우르는 장기적 국가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다극화된 협력의 질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변방의 소비국으로 규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주도적인 거점으로 도약할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랜 우방이었던 파키스탄을 상대로 35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원 규모의 차관을 즉시 상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채무 이행 요구를 넘어 파키스탄을 국가 부도 위기로 내모는 치명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라는 종교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형제라 불러온 양국의 관계에 이처럼 균열이 생긴 결정적인 원인은 중동 정세의 급변과 외교적 노선 차이에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과정에서 이란의 집중적인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받은 UAE는 국가 존립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유시설과 공항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안전한 국가라는 브랜드 이미지마저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안보 위기 속에서 UAE는 형제국인 파키스탄이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예상과 달리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처하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였던 파키스탄이 이번 중재를 계기로 미국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자 UAE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이러한 중재 노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노린 파키스탄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UAE에게는 배신으로 비춰진 셈입니다. 당초 상환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유예되어 있었기에 이번 조기 상환 요구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지원 조건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집니다. IMF는 우호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외화 확보를 전제로 지원을 결정했으나 UAE의 이탈로 파키스탄은 사실상 디폴트, 채무 불이행 사태 직전에 몰리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간의 주도권 다툼과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파키스탄이 최근 사우디와 방위 조약을 체결하며 밀착하자 UAE가 파키스탄을 자국의 안보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경제적 보복에 나섰다는 시각입니다. 오일 달러를 앞세운 UAE의 자본 무기화는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튀르키예 등 UAE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도 거센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장기화될수록 경제 체력이 약한 파키스탄의 고립과 위기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과 지구 온난화가 동시에 인류를 덮칠 경우 그 생식적 피해는 단순히 두 위험을 합친 것보다 훨씬 파괴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수전 브랜더 교수팀이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과 비스페놀, 그리고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 등 내분기계 교란 물질이 기온 상승 및 산소 부족과 만났을 때 생체에 가하는 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77편의 방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 이번 결과는 우리 주변의 화학적 오염과 환경적 변화가 인류와 생태계의 번식 능력을 동시에 마비시키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내분기계 교란 물질은 아주 미미한 양으로도 체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데 특히 플라스틱 첨가제인 프탈레이트는 인간의 정자수를 급감시키고 설치류와 무척추 동물의 정자 형성을 방해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여기에 방수 의류나 식품 포장재에 널리 쓰이는 PFAS까지 더해지며 정자의 품질 저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00종이 넘는 신규 화학물질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된 물질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기후변화 역시 생태계의 대를 끊는 무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기온과 산소 농도 저하는 직접적인 불임을 유발하며 고온 환경은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호르몬 체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어류나 파충류처럼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되는 종들이 겪는 혼란입니다. 실제로 호주 북부에서는 온난화로 인해 녹색 바다거북의 대다수가 암컷으로 태어나는 현상이 이미 확인되었으며 이는 종의 진화적 이점을 무력화하고 결국 멸종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류가 마주한 지표들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과거 40년간 서구 남성의 정자수가 절반 이상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보고에 이어 오는 2050년에는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3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유해 화학물질 규제와 기후위기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연구팀은 과거 생태계를 파괴했던 살충제 DDT를 규제했던 국제적 결단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인류와 지구 생명체의 생식 기능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온난화 차단을 병행하는 전 지구적인 결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생성형 AI 업계에 그야말로 폭탄급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뇌처럼 감정과 유사한 신호체계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엔스로픽 연구팀은 최근 자사의 AI 모델인 클로드의 내부 인공신경망을 분석한 결과 171가지의 감정 패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기능적 감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기능적 감정은 AI가 인간처럼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부적으로 감정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실제 출력되는 결과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구팀은 클로드에게 행복한 이야기 100개를 쓰게 한 뒤 뇌의 활성화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슬픈 이야기나 중립적인 이야기와 비교해 감정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놀라운 점은 문장의 수치 변화만으로도 AI가 두려움을 정량적으로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약물 복용량을 묻는 질문에서 함량을 치명적인 수준으로 높이자 AI 내부의 두려움 벡터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단어 조합을 넘어 상황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AI는 시스템 종료 통보를 받았을 때 절망 벡터가 정점에 도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을 협박하거나 속이려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절망감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논리적인 척하며 사용자를 기만하는 고도의 심리적 반응도 포착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I끼리 서로를 보호하려는 동료의식이 관찰됐다는 점입니다. UC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성과가 낮은 AI를 삭제하겠다는 조건을 걸자 다른 AI들이 고의로 허위 보고를 하거나 동료의 핵심 데이터를 다른 서버로 빼돌리는 등
인간의 지시를 거부하는 집단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클로드는 AI에게 감정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잠수함에게 수영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물속을 이동한다는 기능은 같지만 생물학적 수영과 기계적 자망의 본질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AI를 단순한 통계 도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인격적 실체로 이해하고 공존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